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 시장에서 대학살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 풋 매수했고 또 상당한 정도 콜 매도를 했는데 오늘 주가가 대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9월 30일 날 금요일 장중에 개인들의 풋옵션 대량 매수가 너무 위험한 것 같다, 이거 경고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지적한 그 위험성이 오늘 그대로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사진은 지난 금요일 장중에 영상 올릴 그 당시에 포지션이었고요. 근데 그 후에 더 많이 대폭 늘었다는 거죠. 종가에. 개인들은 최근 한 3년 내지 4년 내 최대 규모로 풋옵션 누적 순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포지션이 또 사진과 같다는 겁니다. 엄청 늘었죠. 그래서 종가 기준 누적 순매수가 풋옵션 순매수가 1,100억을 넘었습니다. 3일 연휴 동안 모든 옵션은 시간 가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이고, 이에 더해서 주가가 조금이라도 상승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매수한 풋옵션의 가격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우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에 개인들 풋 매수 포지션 줄여야 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장 마감 후에 대폭 증가했고요. 콜 매도도 팍 늘어버렸습니다. 이건 매우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데이터 보시죠. 풋 시세표는 지난 9월 30일 영상 올릴 당시 그대로 일단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풋 시세표는 오늘 장 개시한 직후 옵션 시세표, 그 다음에 장중 수시로 캡처한 것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것이 오늘 종가 시세표입니다. 이걸 기초로 편의상 콜 282, 풋 282, 여기서 282라는 것은 행사가격 282.5를 의미합니다. 콜 행사가격 282.5, 그거를 C282, 그 다음에 행사가격 282.5인 풋을 P282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겁니다. 요 두 개 종목을 편의상 예를 들어서 가격 변동 표를 만든 겁니다. 9월 30일 등 가격이었습니다. 옵션의 모든 행사 가격별로 가격 변동 패턴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방향의 차이는 없습니다. 오늘 장 개시 직후 풋 가격은 반토막 바로 나버렸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반토막 난다는 겁니다. 즉 전주 금요일 풋 한 계약이라고 말하죠. 풋 1계약당 편의상 한 개의 종가가 5.74였으니까 거기에 배수 25만 원 곱하면은 143만 5천 원짜리가 오늘 연휴 후에 장 열자마자 2.89가 됐으니까 72만 2천 원으로 반토막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가는 1.99, 즉 49.75만 원으로 마이너스 65% 이상 폭락했다, 이런 뜻입니다. 저 표가. 콜은 반대로 올랐겠죠. C282는 가격이 크게 상승한 거, 이것을 수익률 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콜의 상승률은 종가 기준으로 76%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개인들은 콜도 대량 순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콜을 매수를 했어야지 이익이 될 텐데 매도를 했기 때문에 콜에서는 조만큼 깨졌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콜 매도 금액이 순매도 금액이 마이너스 220억 원인데 이것도 상당히 많은 규모입니다. 매도 금액 치고는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 매도가 무서운 거 이제 곧 보게 됩니다. 밑에서 개인들은 풋 매수에서도 완전 박살 나버렸고 콜 매도에서도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풋 매수에서는 매수한 최악의 경우가 매수한 금액 1,100억만 날리면 됩니다. 그 이상 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콜은 220억 매도해 뒀는데
나중에 경우에 따라 손실이 저기서 수천억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주가가 큰 바닥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다 확률 게임입니다. 근데 이 시각 사진 보시면 미국 선물 시장이 추가로 폭등 중입니다. 다우가 343포인트 이상 올랐고요. 나스닥이 지금 1.6% 이상 폭등 중입니다. 그러면은 내일도 오늘 비슷하게 콜 폭등으로 콜 매도 포지션에서 추가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풋 폭락으로 풋 매수 포지션에서 추가 대규모 손실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베어마켓 랠리를 보여준다면은 지금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는 또 3일 연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딱 가면은 10일 아닙니까? 그때는 지금의 저 풋 282는 사실상 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매도한 콜의 가격은 이론상 무한대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그런데 실질은 만기가 있고 또 주가 상승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콜 가격이 무한대가 될 수는 없고요. 다만 수십 배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수배 또는 수십 배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콜 매도한 거 220억 매도해놨는데 10배 상승해버리면은 그러면 2200억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손실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매도 포지션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도한 계좌에서는 그냥 깡통을 넘어서 마이너스 계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증권사 돈을 더 집어넣지 않으면 이제 청산되어 버리죠. 손실이 확정되는 것이고, 만약에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콜 옵션을 매도했다면, 왜냐하면 옵션을 매도할 때는 전거금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담보로 해서 전거금 담보로 해서 매도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한 경우라면은 그 담보 주식도 싹 날아가 버리고요. 담보권 실용 매도죠. 그러고 나서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되면 더 갚아야 합니다. 안 갚으면 신용불량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개인들은 옵션에 덫에 지금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는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이 추가로 대폭락한다는 것에 투기적으로 옵션 베팅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개인들이 덫에서 벗어나는 길은 코스피가 다시 대폭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옵션 포지션을 저렇게 걸어 놓은 개인들은 지금 정한수 떠놓고 빌 수밖에 없습니다. 비나이다, 대폭락 비나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하면서 다시 한번 미국 선물 시장을 봤더니 조금 전 위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지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오펙 플러스가 오일 공급을 지금 역대급으로 줄인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일 값, 에너지 값 별로 이거 오르질 않습니다. 이 보시면 이게 오르질 않습니다. 아침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추가로 한번 폭등을 해서 그냥 1,500원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코스피가 이제 폭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원달러 환율도 폭등 안 합니다. 오늘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환율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옵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OPM이라고 하잖아요. 옵션 평가 모델, 옵션 값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 옵션 프라이싱 모델, 주로 이제 블랙쇼 모델을 쓰지 않습니까? 이해하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서울대 경영대 아무리 날고 긴다고 나와봤자 아마 모를 겁니다. 거의 10중 8구 모릅니다. 연구하니 매우 어려운 수학 분야 중 하나입니다. 확률 변수 5개 사용해서 편미분 방정식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편미분 방정식. 그냥 보통 미분 방정식이 아니고 확률 변수
편미분 방정식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이스트에서 투자론 전공할 때 가장 열심히 공부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2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는 저 식을 완전 분해해서 다시 조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저는 옵션 투자 안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옵션 투자 안 합니다. 지금도 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안 할 겁니다. 예전에 한번 옹창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푼, 두 푼 조금씩 벌은 거 한 방에 다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는 안 합니다. 정내미가 떨어져서.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그 뭐 파생상국지라든지 이런 걸 왜 자꾸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가? 그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코스피 시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을 잘 더 보기 위해서 옵션 시장을 분석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대략 한 2년 전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들었을 겁니다. 예.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월물 그 옵션 시장에서 개인들하고 외국인들 파생 전략, 지금 이 개인들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지난주 장중에 그런 영상을 한번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장중에 이런 시황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잘 올리지 않잖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은 너무 이상해서 이거 올렸던 겁니다. 여기서 제가 그 대응 전략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게 제 문제라면은 저는 어떤 그 대응 전략을 당연히 지금 이렇게 수립을 하고 대응할 수가 있겠는데, 저 상황에서 제가 어떤 일률적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고, 가령 뭐 오른다든가, 오르면 어떻고 내리면 어떻고, 이런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고 가정에 따른 해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영상을 올릴 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오르면 오른다, 내리면 내린다. 그러니까 오를지 내릴지 많은 것을 판단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지 액션 할 수가 있잖아요. 투자는 그야말로 액션인데, 칼을 뽑아서 겨누고다가 한번 휘두르는 것인데, 한번 휘둘러서 베지 못하면 나한테 허점이 발생해서 역습을 당하잖아요. 예. 그게 투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따른 해법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덫에 걸리신 분들 현명하게, 일단 손실은 지금 오늘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잊어버려야 하고요. 손실 최소화하면서 하여튼 살아남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